오늘 첫 소식은 이겁니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미스터 쓴소리 이상민 전 의원의 갑작스런 별세 소식에 정치권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의원 별세 하루 전날에 저희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했었는데 그게 고인의 마지막 방송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법사위원장이셨잖아요. 예, 부끄러워요. 저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역대 어느 그 법사위에서 저렇게 막 쓰레기 악취를 풍기면서 저런 얘기합니까? 싸우더라도 그래도 상대를 이 존재를 인정하고 저렇게 막 상대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저 표현 행동은 아이고. 목이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호흡을 잘 맞춰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벌써 끝났어요? 네, 아니 50분 넘게 하셨는데 예, 욕심이 많으십니다, 역시. 예. 별세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목이 좀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만 너털 웃음도 짓고 방송이 벌써 끝나느냐 이러면서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저 방송 나간 지 하루 만에 비통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눈시를 붉어진 채 조문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죠. 나경원 의원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허망한 표정으로 고인의 영정사진을 좀 지켜봤다고 합니다. 홍익표 대표님, 이상민 전 의원과 함께 또 의정활동도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상민 전 의원님이 국회 법사위원장 할 때 저도 국회 출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법사위다운 법사위였다 이런 회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좀 기억하십니까? 네, 이상민 위원장하고는 저도 인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초선 들어왔을 때 이미 이상민 의원께서 그 3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셨을 때인데 굉장히 그 넉넉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한 비주류였어요. 우리 당에서 주류에 쓴 적이 한 번도 없는 네. 그 5선 내내 그랬었죠. 그래서 그 저한테 기억나는 멘트 중에 하나는 저희 초선원들 몇 명하고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야, 의도하지 않게 철새로 내몰린 기억이 있어 나는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있었습니다. 공천을 못 받아서 그때 자유선진당으로 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 재선에 성공해가지고 다시 정치에 그 국회의원이 된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얼마 전에도 저하고 한번 통화를 했었어요. 전 목소리도 굉장히 맑고 특별히 약간 그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약간 이동이나 이런 거에 힘들어하시긴 했어도 특별히 몸이 아프시거나 이렇게 힘들어하신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예. 늘 국회에 계실 때 그 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쪽에 공평하고 정정당당하게 의정활동도 하셨고 저 상임위도 운영했던 기억이 아주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빈소를 찾은 그 모습들을 좀 살펴봤는데 빈소에서 눈시울을 좀 많이 붉혔다고 해요. 이상민 전 의원과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변경할 때 직접 영입했던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그 인연, 두 사람의 모습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오늘 사무실 인터에서 국민의힘과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합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 길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걱정도 많았습니다. 또 주위에서는 그러지 마라 만류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정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라고 저 자신은 그렇게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 걱정이나 두려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학기에 입학하는 우리 학생들의 그 설레임,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게 받고 또 칭찬도 받고 또 상도 받고
이런 또 나름의 그 원대한 꿈과 그 비전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에서 5선을 했지만 명분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함께 해주신 분이다. 어렵게 오셨는데 고생만 하시다가 황망하게 떠나시는 것 같아서 죄스럽고 안타깝다. 눈물이 그치질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호겸 의원님,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당적을 변경했는데 한 전 대표 얘기처럼 미처 펼치지 못하고 가셨어요. 조금 전에 홍 대표님께서 민주당의 비주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역시 비주류이셨습니다. 여전히 쓴소리 그리고 상식의 소리로 상당히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건강의 문제로 정말 황망하게 이렇게 가시게 돼서 안타깝고요. 특히 저런 분이야말로 국회에 진짜 오래 남아 계셔야 되는데 네. 악화는 그대로 있고 양화는 사라지는 이 현실이 아픕니다. 고인은 홍 대표님 말씀처럼 민주당 의원 시절을 할 때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를 모두 비판해서 미스터 쓴소리, 만년 아웃사이더로 불리기도 했는데 민주당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문자가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어마어마합니다. 내용도 굉장히 좀 살벌해요. 방송에서 인용을 해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너무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거대 정당이라는 이 온실 속에 그 따스함 속에 있는 거예요. 네. 뛰쳐나오면 들판이죠. 황량한. 거기서 뭐 내가 이거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될 것 같아 겁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뛰쳐나오지 못하는데 네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재명 사당 대딸당 속에서 온갖 핍박당하고 맹종하고 노예처럼 정치하는 게 좋겠어요? 노예처럼 정치하는 게 정치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하는 거지. 그렇죠. 국회의원 하려고 정치합니까? 결국 국민만 골병이 됩니다. 사실 원내 일당으로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은 더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방패정당으로서 이재명 사설정당으로서 그 방패적 역할만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김중욱 대변인님, 당내에서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쓴소리로 불리면서도 소위 이제 뭐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저는 우리 참 먼저 일단 명복을 좀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하고 이상민 그 전 의원님하고도 2004년 열린우리당 창당 그러시죠. 무렵부터 뵀기 때문에 예. 꽤 오랜 인연이 있어 왔고요. 그러나 또 이렇게 끝까지 저희 당에서 함께 하시지 못한 상황들이 좀 많이 좀 가슴 아픈 상황도 있었다. 정치하면서 그 지지층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가장 정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당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네. 아마 바라는 마음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감히 해보고요. 예. 그런 마음에서 또 국민의힘도 좀 변화를 시켜보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너무나 좀 안타깝다 생각되고요. 이상민 의원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 아주 그 6개월 생후 6개월 때인가 소아마비의 장애를 좀 얻으신 상황이었지만 네. 그래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사법고시를 또 패스하시고 정치권에 입문하셔서 대전 지역에서 5선의 그
정치인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그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 당에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께서 이제는 좀 후배들에게 좀 맡겨두시고 편안하게 영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추경호 의원, 이현승 의원, 박범계 의원, 조승래 의원, 황운하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의 모습들 저희가 빈소에 간 사진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민 전 의원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SNS 글이 있는데 이 글이 또 참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판사님들, 어찌 끽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의 수장이 온갖 능멸을 당하고 사법권의 독립과 권위가 무너지는 마당에 남일 보듯 뒤전입니까? 기백도 없고 분노할 줄도 모르고 그저 일신안위에 급급한 것인가요? 정치 패거리들이 겁나는가요? 판사님들이요, 분연히 일어나 우뚝 서시오. 성큼 나서십시오. 호 대변인님. 네네. 법사위원장을 지낸 법조인이기도 한 이상민 전 의원의 마지막 글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까지 우리 나라 걱정,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위 이제 조리돌림 당했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국회 출석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민 의원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으시는 이유가 바로 저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오셨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해오셨기 때문에 어느 진영에 속했든 간에 그런 존중과 존경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인간적이고 소탈하시고 그런 그 면모. 마지막 방송하실 때도 제가 이제 그 다음 출연자여서 그 현장에 있었는데 끝나고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참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그냥 마치 이제 동네 아저씨처럼 친근한 아저씨처럼 이제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 모습 참 안타깝지만은 아쉽고 안타깝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본인의 그 이상민 의원님의 마지막 그 정치사에 있어서 그렇게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시고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 폭정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그리고 가짜 진보 좌파들의 그 위선에 대해서 그렇게 용기 있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 의미 있는 마지막 족적을 남기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의 큰 어른이 영면에 들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국민과 함께 빌겠습니다.